6월부터는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야당들의 협공으로 특검 정국이 예상되는데요. 윤석열 집권 후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사건이 사건을 덮는 희한한 상황이 2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나오면서 수사는 용산을 향해 있는데요. 윤석열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김건희 특검입니다. 윤건희가 특검을 막으려고 검찰이 뒤늦게 기울백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민주당과 야당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요즘 크게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네이버 라인 사태도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조선일보마저 윤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카카오톡과 같은 네이버 라인이 일본 기업과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눠서 그동안 일본에서 10년간 사업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네이버 측에 압박을 하면서 그 지분을 팔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 상황을 해결해줘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거나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는 여러 가지 특검에 관한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특검을 먼저 해야 하는지 게스트들의 저마다 생각을 나눴는데요. 김어준 총수는 특히 네이버 라인 사태에 관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네이버 라인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냐? 이번 달 말이면 22대 국회가 출범하거든요. 각종 특검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최상병, 김건희, 한동훈 특검도 있어요. 맞아. 한동훈 특검도 있고 조국 대표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 조민 장학금 건 여건 건도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 수사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건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래도 최상병 특검이 가장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으니까 정말 3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정말 발상이 맛이 떨어질 정도야. 대통령까지 가는 건 그거니까. 휘발성과 관심으로 하자면 김건희 특검이지.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은 정황이 다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박따박 찾아가면 이미 거의 뭐 관역에 그 큰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감정적 탄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김건희 특검일 것이다. 나는 디올백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냐면 선물 목록을 확인해야 된다. 그동안 그 사건, 그 인물 처리를 왜 그렇게 했지? 그 선물 목록에 있는 사람을 고리를 풀릴 수 있다. 내가 그 최상병 건의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는 도대체 왜 제1사단장을 그렇게까지 이뻐하고 보호해 주려고 했을까? 혹시 부인끼리의 커넥션은 없을까? 나는 그것도 한 갈래로 의심하는 중인데 그런 선물 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만약에 거기 있어봐. 그러면 미스테리가 확 풀리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으니까 수장보 명부 목록 이런 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저들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증언 회의록도 없는데. 저도 최상병 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상병 특검은 경찰 걸려있고 군검찰 걸려있고 군수사단 걸려있고 당시에 지휘권에 있었던 육군 걸려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걸려있고 이렇게 많은 데가 걸려있으면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관절 하나하나마다 다 앞이 꺾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최상병 특검이 가장 효율적인. 최상병 특검을 제일 빨리 해서 한 큐에 끝내는 게 좋은데 여러 대 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동훈 특검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훌륭하십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것 같아. 국민들의 뜻을 네. 존중하겠습니다. 내가 한동훈 특검 합시다. 한동훈 특검으로 가면 자녀 넘는 대필 의혹 정도가 아니라 썼다는 당사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렇지. 무혐의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특검은 확실하게 때릴 수 있는데 아프게 때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한동훈 특검에서 고발 사주에 그렇지. 어떻게 연루됐느냐를 밝히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 이건 또 갑니다. 그분에게로. 그 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랑 카톡 주고받은 내용도 너무 궁금하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총장에게 연락이 안 가서 부인에게 카톡했다. 아니 어느 나라 어느 회사가 자기 사장님한테 연락 안 된다고 사장 사모님한테 카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지금 김건희 특검이 너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디올백뿐만 아니라 사실은 양평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양평이 핵심이지 양평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고속도로 종점 왜 꺾었냐. 그거 파면 이제 뭐 많이 나오지. 많이 나와요. 디올백은 그 입구인데 본체는 양평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있고. 도이치모터스 있고 꼭 하나 더 넣고 싶은 것은 해외 순방. 에스토니아 가서 뭐 했지? 궁금해 죽겠네. 한동훈을 특검을 해도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요. 누구를 건드려도 김건희 여사 계속 나와요. 최상병 하다가 디올백 명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네. 했더니 부인끼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파면은 네. 험한 것이 나오불어. 최상병을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어딘가에 나올 수도 있다. 모든 길은 양평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관저 정치를 하시니까 또 나는 한 가지 특검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일본이 지금 라인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이거 말도 안 된단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기업들도 야 이거 돈 많이 버네? 그럼 회사 내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일본이 라인을 먹겠다고 나섰어. 근데 일본 정부도 그냥 하면 국가가 문제가 생긴다고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정부한테 타진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정부는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니네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들 지분들 뺏어버린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유튜브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 돈 많이 번다고 야 유튜브 지분 내놔. 상상도 못 하잖아. 근데 걔네는 그렇게 하려는 거야 지금. 그게 그냥 되냐고. 그냥 될 일이 아니니까 우리 쪽에 타진을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줘야지. 둘 중에 하나 대응밖에 없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대응을 보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 안 했다는 거야. 두 번째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기사 났잖아. 조선일보는 읽을 만한 기사 오랜만에 봤어. 그러니까 외교부가 일본 대변까지 하냐. 조선일보 기자가 열받은 거야. 라인 때문에 한국의 여론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일본 총무성 니네 한국 언론하고 인터뷰해. 근데 도쿄 특파원들은 거절했어. 일본 정부 우리가 대변할 수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러자 한국에 있는 본사하고 다이렉트 연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 지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기사를 보고 조선일보 특파원이 열받은 거야. 그걸 연결해 준 게 한국 외교부라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우리나라 외교부가 한국에서 여론이 좀 안 좋거든요. 일본 총무성 니네 한국 기자들하고 인터뷰해요. 라고 우리 외교부가 나섰다는 것은 이건 대통령실 정도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 안 그러면 네이버 라인 먹으려고 하는데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을 도와줘. 말이 안 돼. 그러면 딜이 있었다고 본다는 거지. 그 회사 뺏겨서 외교부가 도와줬어? 뭐가지 댕강댕강이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장은 네이버가 원한다면 제 값을 받고 팔도록 해주겠다. 네이버는 파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정부가 나가서 그걸 막아주길 원하는 거지. 근데 이 특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오늘자 기사를 보니까 벌써 진도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 라인 야후 결산회라는 걸 하는데 신중호 최고 제품 책임자 CPO 등이 이사회에서 빠져요. 신중호 CPO가 라인 창립자예요. 그러니까 이사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뒤로 물러났어요. 라인에 있었던 후배들이나 이런 데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업 접겠다는 얘기예요. 회사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회사 넘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중호가 빠졌다는 거.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십몇 년간 키워서 돈 이제 막 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왜 팔아치워. 그러니까 고위관계자가 했다는 말. 지분을 팔기를 원하면 대값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은 팔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팔 상황을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 물밑에서 얘기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보는 게 1차 행정지도가 한 차례 있었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뭐 대책을 내놔라. 2차 행정지도로 야 안 되니까 니네 이거 지분 정리해. 근데 오늘 벌써 신중호 이사가 이사진에서 빠졌다? 그럼 이미 물밑에서 다른 작업들이 쭉 진행이 되어 온 거야. 그렇지. 저쪽 정부하고 대통령실 정도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진행이 되지. 이거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제값을 받기도 되게 힘든 게 원래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하고 지분을 50대 50으로 갖고 있었어요. 1%만 넘어가면 경영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한 주만 넘어가도 돼, 한 주. 네, 한 주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입장에서 돈을 많이 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난 두 번째가 있어. 그러면 뭘 주고받았을까?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이 비싼 시점에 툭 튀어나온 뉴스 하나밖에 없어. 한일 국경을 없애자. 여권. 여권 없이 드나들자. 유럽 생겐처럼 하자. 좀 황당한 뉴스였거든요. 외교 고위 관계자 개인 소견으로 처음에 언론을 탔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국경 없애시다? 라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더군다나 외교부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하면 잘려요. 자기가 뭔데. 이건 공무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구만. 공무원을 시켜서 간을 보는 대통령실의 생각이구만. 이 사람들처럼 사고를 해보면 일본은 선진국이야. 우리는 한참 멀었는데 국경을 없애면 우리가 좋은 거야. 일본에 가서 막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다. 이런
바터를 이걸 한 거 아닐까? 일본하고 잘 지내야 하며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하고 우리는 아직 한참 멀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거기만 잔뜩.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가 대등하게 지금 국경을 튼다고? 그것만으로 엄청난 성과인 거야. 그래서 그걸 던졌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다고 말만 해놓고 나중에 어려워서 안 해도 되거든. 당장 네이버 먹는 거는 그 자체로 현금이고 이건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 라인이 일본 내에서만 통용되는 플랫폼이 아니라 동남아를 다 이렇게 정말 대만, 태국 아시아를 다 다 먹었지. 먹는 뭐 대만이라든지 다 태국 다 라인을 플랫폼을 쓰는데 이걸 뺏기면 일본은 자기들이 만들지 않은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를 제패하는 메신저를 맞아요. 자기들이 가지는 네. 거예요. 일본이 한 3, 4년 전부터 라인이 자기네들 젊은이들이 국민 메신저처럼 쓰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최근에는 이걸로 뭐 결제도 가능해지고 공과금 내는 것도 가능해지고 그렇지. 이러니까 돈 되는 게 갖다 붙기 시작했단 말이야. 진짜 총수 말대로 이제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더 이상 이제 참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훔쳤지. 여건 없이 드나들기 시작을 하면 일본이 좋지. 일본이 좋죠. 한국 관광객이 일본 관광객이 3배에서 5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건 없이 와서 돈 쓰고 가게 하면 돼. 그것도 일본은. 그렇고 이게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이 여권 보유율이 전체의 20% 정도밖에 안 돼요. 개인이 너무 가난해졌어 네,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에게 좋은 거죠. 일본 국민들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가듯이 가서 돈 쓰기 좋은 환경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오히려.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러 몰려갈 일도 없고 일본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친일파들이 지금 거기 득실득실 하잖아. 위대한 나라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한미일 동맹을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하나로 묶으려는 내선일체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추진하는 사람들은 감옥 다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근데 뭐 업계에서 있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저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관되다. 사실 일본하고만 그런 게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에다 공장도 짓고 뭐 다 했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는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거든요. 가서 그냥 일자리 만들어주고 공장만 지어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쪽 업계에 있는 친구는 미국한테 벌써 다 그렇게 당했는데 일본한테라고 안 그러겠어? 그냥 우리는 그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이거 결정한 사람. 네. 해외 진출한 기업이 현지 정부가 조지는데 어떻게 버티나? 그거는 정부가 막아줄 수밖에 없거든. 막기는커녕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야. 감옥에 쳐넣어야지. 특검해야 돼. 아, 역시 최상병 특검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야, 이거는 제일 빠른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우리 실시간으로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타 정부에 팔아 넘기는 거를 보게 될 거라니까. 그런 사건이야 이게. 네이버 쪽에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없지. 대책이 없으니까 지분을 비싸게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야. 한국에서 네이버 손을 비틀어버린다니까. 특검을 해야 돼. 관련 죄가 뭐지 이거? 찾아가지고 형사처벌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형사처벌이 안 돼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회사를 아니요. 타국에 팔아넘겨버린다. 아무도 특검감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특검감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잡아서 쳐넣어야 돼. 일단 최상병부터 하고. 세상병 1번인 건 맞아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것도 동시에 해야 돼 특검. 한동훈도 재미삼아 같이. 이게 전부 다 검찰이 다 썩을 대로 썩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맞아. 자, 그래서 아마 6월부터는 이 특검 말이죠. 내 얘기 보고 저 특검 보고요. 특검 계속 나올 것 같아요.